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36기 교육학습부 부장 최지원입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 많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학생회에서 간단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잘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보러 가시죠. 여행지리 과목은 아마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보통 정법, 윤사, 경제 더하기 여행지리로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지리를 들은 학생분들이라면 연계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듣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리 더하기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부담 없이 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세계사는 단순 암기가 거의 모든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과목만큼은 실력과 관계없이 등급을 따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 어려운 전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이해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선택자 수가 적다는 점에서 높은 등급을 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에서도 선택자 수와 등수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학과나 정치, 외교학과 등에 관련된 학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1학년 한국사, 2학년 동아시아사의 지식이 쌓여 세계사를 배우는데 큰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동아시아와 겹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는 3학년 선택 과목 중에 가장 수강자 수가 적은 과목이긴 한데요. 그만큼 경제를 선택하면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친구들에게 수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경제를 수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강자 수가 적어서 1등급을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경제에게는 또 다른 장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문제가 깔끔한 편입니다.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과는 달리 경제는 계산 위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 분량이 적으며 그 문제 푸는 스킬을 익히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를 공부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게 됩니다. 경제를 접함으로써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정치와 법 과목은 범위가 넓고 양이 많아서 중요한 부분을 알기만 하면 성적이 크게 오를 과목이고 통합사회에서 배우는 걸로 아는데 헌법은 배울만 해요. 쉬워요. 근데 정치나 선거나 민법, 형법은 우리가 접하기 생소한 부분들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하면은 괜찮게 외워져요. 쉽게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면은 저절로 외워져가지고 괜찮을 것 같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교과서도 괜찮고 한국 법조문이나 정치 정책 같은 거 찾아보면 많이 도움되고요. 시험 볼 때 분석 파트 문제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푼 다음에 푸는 게 시간도 많이 안 잡아먹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학생들이 정치와 법을 배울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희망학과가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인 친구들이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배우고 관련 사상가들을 배웁니다. 또한 사회사상을 배우고요. 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들었던 학생들이 들으면 더욱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과 윤리에서 윤리와 사상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더욱 심화학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생활과 윤리를 듣지 않았어도 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때 그 생윤 때 나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화학, 생명, 지학으로 3개를 이과 과목을 했었는데요. 올해 윤리와 사상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시험을 제가 한 번 봤었는데요. 공부한 만큼 나오니까 이
이과 학생들도 혹시 듣고 싶으시다면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윤리와 사상을 배우게 되면요, 수능 국어 지문에서 비문학을 풀 때 관련 얘기가 나오면 정말 이해가 더 잘 돼요. 더 잘 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배우면 철학과에 아무래도 진학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2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2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여러분, 당연히 생명과학 1을 선택하신 분들이겠죠?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생명과학 1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들 미토콘드리아 아시죠? 생명과학 1에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개관의 한 종류이고 이제 세포 호흡이 일어난다, 그 정도로만 배우는데, 이제 생명과학 2에선 좀 더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는 내막과 외막에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막은 이제 크리스타라고 하는 주름진 구조를 형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배웁니다.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간지나는 이론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외워야 할 게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어차피 ABC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수능에서도 2과목을 응시하는 이유가 거의 이제 서울대 이과 정시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어차피 내년부터는 서울대에서도 2과목을 안 보기 때문에 생명과학 2를 사실 응시할 경우는 거의 뭐 확률이 0에서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신의 진로가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생명과학 2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학 2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2학년 때 화학 1에서 화학의 기본이나 개념을 배운다면, 화학 2에서는 개념을 실제 실험에 적용해서 직접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공부를 하는데요. 내용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면 그 어떤 과목보다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또 화학 1과 관련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화학 1을 수능에서 선택하시는 학생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과학 2는 지구과학 1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는 과목으로서 지구와 우주에 관한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과목은 물리2인데요.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이과 성향이 강한 분들에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물리2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셔서 자연계열, 전기공학, 공대 쪽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물리2가 필수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물리2 같은 경우에는 물리1에서 힘과 운동, 전자기장, 일과 에너지, 파동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 거를 다 배우신 분들이라면 물리2 오셔서도 쉽게 공부하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물리2에서는 물리1에서 배웠듯이 심화된 주제로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리1에서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물리2 같은 경우에선 문제를 보시건 책을 보시던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이해하실 정도로 숙달될 정도를 여러 연습하시다 보면 물리2도 금방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에 대한 설명 영상이었고, 근데 수아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사회탐구 과목인 여행지리와 이제 과학탐구 4과목은 모두 3단계 평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탐구 과목들은 모두 9등급제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6기 학생회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안녕.